정적이 흐르는 무대 위 12살 소녀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공기의 밀도가 바뀐다. 수만 번의 무대를 경험한 거장 서른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아이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전 생일을 바쳐 일궈온 음악적 영토에 난데없이 나타난 침입자 혹은 완성된 괴물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경외감이자 일종의 전율이 섞인 공포였다. MBN 현역가왕 무대에서 서른도가 내뱉은 저 친구는 30이 아니라 100살은 산 것 같다라는 평가는 단순한 예능용 수사가 아니다. 이것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70년 넘게 쌓아온 의 연대기를 한 어린 소녀가 단 3분 만에 해킹해버린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항복 선언이었다. 대체 무엇이 대한민국 트로트의 살아있는 전설을 이토록 경악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오늘 그 경이로운 소리의 해부학적 구조를 파헤쳐보려 한다. 빈에서의 무대가 충격적인 첫 번째 이유는 그녀가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행위를 넘어 감정을 치밀하게 조립한다는 점에 있다. 보통의 음악 신동들이 성대의 피지컬을 과시하며 화려한 기교나 고음의 데시벨로 승부할 때 빈에서는 오히려 소리의 여백과 음의 잔향을 활용한다. 서른도가 경악한 지점도 바로 이 설계의 노련함이다. 그녀는 가사의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슬픔의 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데 이는 수십 년간 산전수전을 겪으며 무대 위에서 삶을 증명해온 베테랑만이 구사할 수 있는 완급 조절의 극치다. 예를 들어 같은 슬픔을 표현하더라도 빈에서는 첫 소절에서 마치 먼 산을 바라보듯 담담하게 감정을 뱉어낸다. 그러나 노래가 전개되고 반복되는 후렴구에 다다르면 마치 오래된 상처를 조심스럽게 건드리는 듯한 절제된 오열로 소리의 질감을 변주한다. 서른도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전율을 느꼈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나이가 아니라 견딘 순간들이 쌓인다는 그의 지론에 비추어 볼 때 빈에서의 성대에는 12해의 세월이 아닌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억겁의 시간을 기다려온 노인의 영혼이 이식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음악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감성 중심형 보컬은 단순히 음정이 정확한 기술형 보컬보다 시청자의 뇌리에 남는 잔상 효과가 약 3.5배 이상 강력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한다. 빈에서는 이러한 고난도의 정서적 메커니즘을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무대가 끝난 후에도 관객들이 쉽사리 박수를 치지 못하고 한동안 정적 속에 머물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나아가 그녀의 조리법은 단순히 슬픔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기쁨 속의 허무, 그리움 속의 체념 등 복합적인 감정의 레이어를 한 곡 안에서 층층이 쌓아올린다. 서른도가 언급한 100살의 감성이란 결국 인간의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모두 관통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달관의 시선이 노래에 녹아있음을 의미한다. 10대 소녀의 목소리에서 10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이 기묘한 불일치는 현재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빈에서라는 현상을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트로트의 핵심 기술인 꺾기는 양날의 검이다. 과하면 유치한 기교가 되고 부족하면 장르적 맛이 살지 않는다. 빈에서는 이 꺾기를 기술적 과시가 아닌 심리적 대사로 완전히 지원해버린다. 그녀는 중요한 감정적 고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모든 기교를 완전히 빼버리는 역발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서른도가 평생을 바쳐 강조해온 노래는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는 예술적 철학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빈에서의 꺾기가 단순한 음의 이동이 아니라 감정의 고조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신뢰할 수 있는 보컬 분석가들에 따르면 빈에서는 가사의 의미가 확장되어야 하는 지점에서는 꺾기를 통해 소리의 폭을 넓히고 진실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핵심 문장에서는 꺾기를 과감히 생략하여 청각적 집중도를 높인다. 이는 마치 셰익스피어 연극의 배우가 가장 중요한 대사 앞에서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거장은 보았다. 어린 소녀가 고음에서 눈을 부릅뜨며 힘을 주는 대신 관객의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나의 슬픔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식의 고단수 심리전을 펼치는 모습을 말이다. 이 지점에서 서른도는 단순한 선배 가수가 아닌 같은 이야기꾼으로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자신이 수십 년간 연마해온 청중을 울리는 공식을 저 아이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노래 속 인물에 완전히 빙의된 메소드 보컬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빈예서가 구사하는 발음의 각도 또한 예사롭지 않다. 슬픈 가사는 끝을 너무 정리하지 않고 살짝 흘려보냄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기쁜 가사는 오히려 정확하게 찍어줌으로써 감정의 명암을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이러한 디테일은 연습으로 얻어지는 영역을 넘어선 천부적 감각이며 서른도가 경악을 금치 못한 진짜 이유이기도 하다. 그녀는 기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숨김으로써 더 큰 진실을 드러내는 무기교의 기교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트로트가 잃어버린 30년처럼 민족적 한이나 공동체의 정서를 대변했다면 빈예서의 트로트는 나의 내면을 파고드는 개인적인 상담일지에 가깝다. 서른도가 놀란 진짜 이유는 그녀가 트로트의 소비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몸소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중은 TV 앞에서 다 같이 박수치며 듣는 노래보다 밤늦게 이어폰을 끼고 혼자 들으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소리에 반응한다. 데이터 분석가들에 따르면 최근 트로트 관련 유튜브 및 스트리밍 서비스의 소비 패턴은 집단적 시청에서 개별적 청취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과거의 트로트가 행사와 축제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배경음악이었다면 빈예서의 무대는 청취자가 자신의 가장 아픈 사연을 대입하며 위로받는 치유의 도구로 기능한다. 그녀의 무대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라고 거창하게 외치지 않는다. 대신 이건 바로 당신이 어제 느꼈던 그 외로움이야라고 조용히 속삭인다. 서른도는 빈예서의 무대에서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인의 고단한 삶과 고립된 정서를 치유하는 가장 세련된 도구로 진화했음을 목격했다. 이러한 퍼스널 감성의 등장은 기존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와 같다. 신뢰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장 조사 결과 빈예서의 주팬층은 단순히 전통적인 시니어 세대에 머물지 않고 내 마음을 읽어주는 목소리를 찾아 헤매던 2030세대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어폰을 통해 전달되는 그녀의 세밀한 호흡과 미세한 떨림은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소외된 현대인들에게 살아있는 체온을 전달한다. 서른도가 느낀 경외감은 바로 이 지점에 닿아 있다. 트로트가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을 넘어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감정의 영역을 건드리는 심리 상담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빈예서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K-트로트가 세계 시장에서 단순히 흥을 돋우는 댄스 음악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솔 음악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교두보가 될 것이다. 서른도의 백살발언 뒤에 숨은 진짜 속뜻은 완성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다. 현재 빈예서는 기성곡이 가진 정서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천재적 해석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거장 서른도가 주목하고 전율한 지점은 단순한 모방 능력이 아니라 소리 그 자체의 깃든 예술적 체질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위적으로 연마된 세공품이 아니라 슬픔과 기쁨의 화학작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엔터테인먼트 심층 분석가들은 빈예서의 미래를 트로트의 작가주의적 전환으로 내다본다. 지금까지 트로트 가수가 작곡가나 작사가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메신저였다면 빈예서는 그 해석의 힘을 기반으로 조만간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가는 창조자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른도가 느낀 자극 또한 이와 괴를 같이 한다. 타인의 인생을 빌려 백살의 정서를 구현해내는 이 압도적인 공감 능력이 실제 삶의 경험과 부딪혀 자신의 문장으로 발현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한 시대의 정신을 관통하는 자서전적 예술이 될 것이라는 직감이다. 이는 단순히 차세대 스타 한 명의 등장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유통기한을 10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예술적 구원자의 출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른도의 찬사는 너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마침표가 아니라 너의 시간이 진짜로 쌓였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소리를 듣게 될까라는 거대한 물음표이자 기대였다. 빈예서가 보여준 해석의 깊이는 트로트가 흔히 듣는 올드함이라는 프레임을 순식간에 벗겨냈으며 장르의 승리가 아닌 이야기의 승리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우리는 지금 한 소녀가 타인의 삶을 빌려 연기하는 단계를 넘어 시대를 대변하는 목소리로 우뚝 서게 될 역사적 전야를 목격하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서른도를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빈예서가 만들어내는 무대 위의 정적이다. 뛰어난 가수는 소리로 압도하지만 위대한 가수는 침묵으로 지배한다.
빈에서는 노래 중간중간 숨을 고르는 찰나의 순간조차 관객이 숨을 죽이게 만드는 마력을 지녔다. 저 장면은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짧은 시선 처리와 호흡의 끊김은 무대와 객석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삭제해버린다. 서른도는 마스터석에서 이 광경을 보며 소름 돋는 소외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노련함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저 천연덕스러운 진실함 앞에서 기술은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빈에서의 무대는 3분짜리 공연이 아니라 관객 개개인의 기억 속에 박제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남는다. 거장이 느낀 경악은 결국 우리가 알던 트로트의 시대가 가고 이제 빈에서라는 새로운 현상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는 엄중한 현실 자각이었던 셈이다. 서른도가 빈에서에게 던진 찬사는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트로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였다. 우리는 지금 신동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한 시대를 위로할 거대한 목소리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 빈에서가 보여준 100살의 감성은 과거를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견인하는 힘이다.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제 이 소녀가 자신의 진짜 인생을 노래에 녹여낼 그날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녀의 행보는 이제 단순한 오디션 참가를 넘어 K 성인 가요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거대한 여정이 되고 있다.